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패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브젝트 패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재질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 패널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고요. 자, 스페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를 추가하시면 그런 것 같이 두 개의 어떤 탭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택을 해제하면 역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이 오브젝트 패널은 오브젝트의 프로피티스, 즉 등록 정보를 속성을 또는 속성을 편집하는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는 재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그다음에 크기를 조정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질 편집기 부분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 세피어 자체가 현재 재질이 설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맵도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드밴스드 매티리얼 에디터라고 뜨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베이직 매티리얼 에디터라고 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요. 상단에 베이직 매티리얼 에디터로 바뀌게 됩니다. 베이직이란 말은 아주 간단한 심플이라는 말이죠. 간단한 편집기라는 얘기고요. 어드밴스드는 좀 복잡하죠. 자, 클릭을 하면은 칼라 알파, 범퍼, 하이라이터, 트랜스퍼런시, 반사, 그다음에 트랜스퍼런시, 이건 트랜스파런시죠. 트랜스파런시, 이거는 투명하다는 얘기고요. 반사,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시는 반투명하다는 얘기고요. 이펙트, 특수 효과들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고요. 베이직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칼라, 범퍼, 트랜스파런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재질 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재질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베이직이냐 어드밴스드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어드밴스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심플, 투사이드, 믹스, 그룹, 볼루메트릭, 에코시스템. 자, 베이직을 선택하게 되면은 심플, 투사이드, 믹스 세 가지밖에 없죠. 자, 이거는 일종의 초보자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드밴스드는 그래도 중고급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재질 편집기 할 때 다시 다룰 거고요. 세페어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셔서 나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재질 편집기가 또 다르죠. 이 재질 편집기는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에 관련된 어떤 그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은 2분의 2로 바뀝니다. 즉 현재 이 현재 삽입된 나무는 재질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즉 이거는 일종의 맥스로 보면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 기능입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매핑을 한 것을 뜻하는 거죠. 매핑을 적용하는 것. 이걸 멀티 서브라고 하고요. 또는 다중 매핑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죠. 즉 나무는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여기에 여러 개의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모든 어떤 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중 매핑 방식을 통해서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재질이 몇 개가 적용되어 있는지 그걸 표시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사표를 통해서 이렇게 어, 재질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선택했을 때 이 뷰포트 상에서 선택되는 이 영역이 달라집니다. 현재 보시면은 나무 줄기 부분이고요. 그럼 요거는 나무 잎사귀 부분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택한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달라지죠. 자, 이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좀 복잡합니다. 재질 편집기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리를 선택하시고요. 월드 브라우저에서 선택하시고 델리트 눌러서 삭제합니다. 자, 스페어를 클릭한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브젝트 프로퍼티즈 탭에 이 부분은 현재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물체를 변형하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자, 요 탭을 누메릭스 탭이라고 합니다. 누메릭스 탭. P가 아니죠. NUMERICS 누메릭스 탭.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요. 제가 아침에 치과에 가서 지금 이 치료를 지금 하고 왔는데요. 이빨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탭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누메릭스 누메릭스 탭 이빨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자,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이고요.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아이콘, 두 번째 아이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탑 화면에 오셔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어,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아이콘을 기즈모라고 얘기하죠. 기즈모. 기즈모라는 것은 물체의 이동이나 회전이나 또는 크기를 조절할 때 기본이 되는 중심 부분을 뜻합니다. 또는 이걸 피벗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피벗하고는 좀 다르죠. 기즈모. 물체의 이동, 회전, 크기 조절에서 크기 조절에서 어,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도구 이걸 기즈모라고 이해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거는 이동에 관련된 기즈모고요. 자,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요. 이 화살표 첫 번째 아이콘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게 이동입니다. 자, 두 번째가 로테이트입니다. 자, 이 기즈모 모양이 바뀌죠. 세 번째가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동 아이콘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Y축 방향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XY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화살촉의 위치에 따라서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 또는 XY 방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맥스와 같습니다. 항상 나는 X축으로만 이동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화살표 촉에 마우스를 위치하시고 또는 선에 이 선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다른 축으로는 절대 이동이 안 됩니다. 축 제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회전을 할 때는 이렇게 회전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회전되는 게 보시죠. 이런 식으로 회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할 때는 스케일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크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크기 조절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이 요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그럼 안쪽 부분에 하나가 있는데 바깥쪽 부분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하게 되면은 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안쪽 부분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은 확대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작죠. 크기가 작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요. 스케일에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케일 기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스케일이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이 부분 빨간색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에 스케일링 하게 되면은 스케일이 조금씩 크기가 조절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바깥쪽에서는 빠르게 또는 급격하게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고요. 안쪽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크기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동 기즈모 상태에서도 오브젝트를 회전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모서리 쪽에 보면요. 이 아이콘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요렇게 까맣게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이게 뭐냐면은 회전입니다. 회전. 로테이트.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있는데 요것들은 스케일 기능입니다. 스케일.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전되죠? 역시 여기에서도 회전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크게 들어가면 한쪽 방향으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크기 조절, 한쪽 방향으로 크기 조절. 이제 굳이 스케일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나는 한쪽 방향으로만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모서리 쪽에 포인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이콘 모양이 바뀌죠. 이때 클릭 들어가게 되면 XY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마우스를 완전히 바깥쪽으로 빼버리시게 되면 회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포인트에서 점에서 마우스를 위치하게 되면 XY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PL GV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 좌표입니다. 좌표를 설정한 부분인데 P는 파렌트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링크를 해서 어떤 자식과 아버지라는 링크의 개념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L은 로컬입니다. 로컬이라는 것은 현재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설정한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이거는 맥스에도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맥스뿐만 아니라 시네마4, 마야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G나 V는 일종의 스크린 개념입니다. 스크린. 즉, 뷰포트 상에서 2D 형태로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로컬 개념으로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이동, 회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뷰는 V, 즉 스크린, 뷰포트 상에서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측에 오셔서 이 오브젝트 패널에 있는 누메릭 스텝에서 볼 텐데요. 첫 번째 아이콘, 이게 뭡니까? 포지션이죠, 포지션. 위치를 조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하살표를 통해서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X축입니다. Y축이네요. Y축으로. 그럼 요거는 X축이죠. 자, 이거는 뭘까요? Z축 방향이 되겠죠. Z축으로 거기를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조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0, 0. 이건 뭐 절대 좌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는 여기서 박스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움직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은 오리엔테이션 회전입니다. 회전. 역시 여기 보면은 뭐 핀치, 롤, 라 이렇게 있는데요. 자, 회전이 됩니다. 되고 있으면서 자, 롤입니다. 감는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핀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야입니다. 이렇게 회전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입니다. 크기 조절이죠. 자,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이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XY, Z 방향으로 이 박스가 있으면요. 박스의 가운데 부분에 마우스 위치하시고 이러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드래그하게 되면 XYZ 방향이 됩니다. Y축, 그다음에 Z축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는 꼬운다는 얘기입니다. Z축에서 Y축 방향으로, Z축에서 X축 방향으로, Y축에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꼬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중에 이것도 모델링 기능이죠. 모델링 기능. 세표의 완전한 구에서 이 트위스트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약간씩 오브젝트를 변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피벗 포지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피벗 포지션은 객체의 피벗점, 이 중심점 위치, 이걸 표시해 주는 기능이고요. 이걸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벗 지점은 객체가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가 조정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피벗의 위치를 갖다가 즉 중심축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객체를 회전할 때 보면은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벗점은 오브젝트를 변형하기 위한, 이동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0, 0, 0 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속성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